안녕하세요. 피그말리온입니다. 피그말리온은 저의 닉네임이고요.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폐암 2기 A를 진단받고 6개월 만에 재발되어서 폐암 4기를 다시 진단받게 되었어요. 제가 이 유튜브를 찍게 된 동기는 저처럼 암 초기 진단을 받고 수술 항암을 받은 후에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재발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 12월 달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수능을 마치고 가족 해외여행을 같이 가기 위해서 그 이제 계획을 하던 중에 그 장기간 계속되는 기침으로 인해서 이 기침을 낫고 여행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동네 의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그 우측 폐에 뭔가 보인다고 해서 큰 병원에 가서 CT를 찍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는데 그 결과 역시 폐암인 것 같다고 해서요. 이제 조직 검사를 위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담배를 입에 대본 적도 없고 가스불 앞에 오랫동안 노출된 적도 없고 그리고 지방에 살기 때문에 지방에 공기 좋은 곳에 살기 때문에 제가 폐암에 걸렸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오진일 거라고 생각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직 검사 결과 폐선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다른 장기에는 전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2기 A를 이제 진단받았고요. 이 폐암 중에서도 선암은 비흡연 동양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2018년 3월 6일 날그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한테 우측폐 상엽을 드러내는 흉곽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폐는 우측에는 우상엽, 중엽, 하엽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좌측에는 상엽, 하엽 이렇게 두 개가 있대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제 암의 위치가 우상엽이 있었기 때문에 흉곽경 수술로 우상엽을 드러내는 수술을 했고요. 우측의 옆에 한 10cm 남짓한 큰 흉터 자국과 조그만 한 개 다시 이제 두 개 구멍을 뚫은 자국이 이제 두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수술 후에 한 달 좀 뒤에 이제 예방 항암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항암하면 두렵잖아요. 우리가 그 항암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머리가 빠지고 막 심하게 그 후유증을 앓는 것을 주변에서 제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항암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암을 했을 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되냐고 하니까 5% 정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냐고 했더니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5%라도 항암을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적은 숫자는 아니다라고 해서 4사이클의 예방 항암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클이라는 게 한 사이클은 어떻게 되냐면요. 한 주는 라벨빈, 한 주는 시스플라틴, 그 다음에 한 주는 시고 해서 요거를 한 사이클로 해서 4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저는 표준 항암을 요 항암을 표준 항암이라고 하거든요. 했어요. 다행히 그 폐암 관련된 표준 항암은 이제 머리가 다 빠지지는 않아요. 저는 선생님이 머리가 빠지지는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안 빠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 느낌상은 한 3분의 1은 빠졌던 것 같아요. 제가 항암하고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고 머리를 드라이기로 이렇게 말리잖아요. 말리면 그 이제 샤워를 하니까 욕실이 습해서 뒤에 타일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드라이기에서 머리가 술술술 빠져가지고 그 타일에 시커먼 머리가 한 그득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엄청 많이 빠지는구나. 근데 다 빠지지는 않아도 항암제가 독하니까 저도 머리가 좀 한 3분의 1 가량은 빠져서 숱이 헐빈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항암을 마쳤습니다. 그 2018년 6월에 항암을 마쳤어요. 네 사이클을 마쳤어요. 수술 끝나고 한 달 쉰 다음에 체력을 조금 보충해야 된다고 바로 항암 들어가지 않고 한 달 쉰 후에 항암을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 6월 달에 항암을 끝내고 이제 저는 뭐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는 그 관리만 잘한다고 해서 하면 된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냐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냥 잘 먹고 회만 피하고 다른 것들은 뭐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산에도 열심히 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흔히 얘기하는 보양식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평소에 먹지 않게 잘 먹어야 된다는 게 저는 뭐 이렇게 보양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뭐 폐는 개고기가 좋다 뭐 이런 말도 듣고 해서 평소에 먹지 않았던 그 멍멍이 고기도 먹고 꽁고기도 먹고 그리고 뭐 오리고기도 좋다고 해서 오리고기, 닭백숙 뭐 이런 것들 보양식으로 제가 항암 끝나고 나서 이후에 살이 이제 굉장히 많이 쪘었어요. 보양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항암을 끝나고 3개월에 한 번씩 추적 관찰을 하기 위해서 CT를 찍는데 2018년 12월 달에 또 이제 그 CT를 찍으러 갔는데 그 결과 선생님이 우측 상엽은 제가 드러냈잖아요. 하엽에 또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전 불과 그 항암 끝나고 2018년 6월 달에 항암이 끝났으니까 끝나고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또 우하엽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폐에 있는 염증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항생제를 처방을 받아가지고 염증이면 이제 염증을 없애야 되니까 항생제를 처방을 받아서 먹고 또 그 다음에 CT를 찍었는데 이제 그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선생님이 폐는 뇌로 전이가 많이 되니까 뇌 MRI를 찍어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뇌 MRI를 찍어봤는데 다행히 뇌에 전이 된 거는 없다 하셨고 다음번에는 펫CT를 찍자고 하셔서 또 펫CT를 찍고 2019년 4월에 이제 4월 달에 그 펫CT 결과로 종양내과랑 그다음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선생님들 뭐 여러분들이 협진으로 해서 저의 진료 결과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재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선생님 재발이면 우하엽에 그 재발이면 다시 수술하면 되지 않냐니까 전 지금도 그게 되게 의문스러운 게 수술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우하엽을 또 드러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왜서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약간 짜증스러운 말투로 수술은 안 되고 이제 표준 항암제인 일회사 경구투여용 일회사를 저한테 처방을 내리시는데 저는 그때 정말 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 게 제가 선생님한테 그럼 제가 기수로는 몇 기가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폐암 4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재발 전이는 4기라고 하대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기 검진이 무슨 의미가 있고 초기에 그 폐암을 발견한 거가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 의사 선생님에 대한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암에 대해서 제가 의사 선생님만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서 암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조금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종양내과나 흉부외과 선생님들은 암 덩어리를 없애는 거예요. 암에만 관심이 있지, 암이 어떻게 생겼으며, 왜서 생겼는지에 대한 원인, 그 다음에 어떻게 재발을 하지 않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쳐 주시지 않고 본인들도 제가 봤을 때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재발하기 전에는 본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 말은 하느님의 말씀처럼 믿고 따랐었는데, 재발이 됐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예방암 항암까지 했는데 6개월 만에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재발이 되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는 암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저한테 주었던 그 표적 항암제인 그 이레사라는 약을, 제가 그 이레사 약을 먹으면 완치가 되나요? 물었더니 완치는 없고 계속 연명인 거죠. 그리고 이레사라는 이 표준항암제는 표적항암제죠. 표적항암제는요, 이제 일정 기간 먹고 나면 내성이라는 게 생겨요. 보통 빠른 사람들은 3개월 만에 내성이 온다 그러고, 좀 긴 사람들은 뭐 2년 동안 2년 정도 후에 내성이 온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내성이 생기고 나면 또 다른 약인데, 다행히 폐암에는 쓸 수 있는 약이 많다는 거예요. 폐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 4-5가지가 더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약이 4-5가지를 다 쓴다고 하면, 제가 평균 1년 내성이 온다 그러면 4-5년 정도 쓰면 약이 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물론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되냐니까, 그 이후엔 또 새로운 약이 개발될 수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항암제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유사암으로 요절하는 사람, 진짜 암이어도 장수하는 사람. 이 책을 지으신 곤도 마코토 교수님께서 뭐라고 책에 이래사를 썼냐면은, 이래사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 생존 기간이 더 길었다라고 라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래사 자체가 그 폐암에 있어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약이라고 하지만, 이 책에서는 먹지 않는 편이 오히려 생존 기간이 길었다라고 하면서 항암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고,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제가 이래사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내 몸은 자연 치유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지금 저는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거든요. 입원해 있으면서 그 음식과 생활 습관을 고쳐서 제 병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치유되지는 않았으나 치유 과정에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만약에 일찍 처음에 이기 A였을 때도 이제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공부를 해서 이제 식이요법을 했었더라면 이렇게 재발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해서, 혹시 지금도 또 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제가 이제 곧 이 요양병원을 퇴원하게 되는데, 유튜브를 찍으면서 제 자신도 다시 한번 다잡고
이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또 저도 그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이 여러분과 함께 계속 공부하면서 자연 치유로 암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